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아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저널 미팅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Investigation of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Classification of Neural Imagery FNIRS Signals for BCI Applications입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Biomedical Signals Processing and Control이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요.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1이고 Q2에 해당하는 저널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10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은 총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아래쪽 하단에 제가 설명되어 있는 거를 토대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건데요. 첫 번째 블록에서는 모토 익스큐션을 하는데 이제 왼쪽으로 주먹을 꽉 쥐고 또는 오른쪽으로 꽉 쥐는 실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주먹을 꽉 쥐고 오른쪽으로 주먹을 꽉 쥐는 거를 이제 모토 이미저리 상상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가락을 왼쪽 발가락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발가락을 움직이는 모토 익스큐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레프트 풋, 라이트 풋을 이제 상상하면서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모토 이미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블록에서 이제 레프트에 해당하는 거 10번을 반복을 하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행동을 10번을 반복해서 한 블럭에는 총 32번의 랜덤한 트라이얼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럭과 블럭 사이에는 3분에서 5분 정도 레스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한테는 어떤 주위에 산만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방해하는, 뭔가 실험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각 블럭당 수행하게 되는 이 트라이얼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어 있는데요. 실험이 시작되고 한 60초 정도, 그러니까 1분 정도는 베이스 라인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로 피험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초 정도 이제 태스크를 하기 전에 레스트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2초간 인스트럭션을 준 다음에 10초 동안에 모토 익스큐션을 하든지 아니면은 모토 이미저를 하든지 태스크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이 끝난 다음에는 약 8초 정도간 이제 레스트 상태를 유지해서 또 이 과정을 한 블럭당 32번 반복을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험이 수행되는 동안에 측정된 데이터는 FNIRS 데이터가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이 FNIRS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소스와 8개의 디텍터가 서로 결합이 돼서 총 20개의 채널을 형성을 했는데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모토 콜텍스 부분에, 그러니까 모토 콜텍스 부분 쪽에 채널이 총 20개가 형성이 됐고, 해당 채널은 이제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전극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극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스탑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개의 채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15.625Hz의 샘플링 레이트로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Modified Beer 램버트 법칙을 적용을 해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으로 계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데이터는 0.01에서 0.2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을 했고요. 이 DB4 웨이블렛이라는 어떤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움직임과 관련된 아티팩트를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15.625Hz에서 2.6Hz로 다운샘플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채널에 대해서 모토 익스큐션 트라이얼이 총 128개, 그 다음에 모토 이미저리 트라이얼을 128개를 각각 이제 추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128개 같은 경우는 총 레프트에 대한 행동과 라이트에 대한 행동을 각각 16번씩 수행을 했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6번씩 left feet, right feet, left foot, right foot 이렇게 4가지 동작 해서 총 16 곱하기 4를 하면 64개의 트라이얼이 형성이 되고요. 이 64개의 트라이얼과 이제 이 태스크를 진행한 것과 동일한 64개의 레스트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128개의 트라이얼로 구성을 해서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는 기존에 사용된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 피처 같은 경우는 각각 HBO, 그러니까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헤모글로빈을 합친 토탈 헤모글로빈 3가지에서 각각 이제 민, 베리언스, 피크 값을 피처로 추출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 민 밸류에서는 이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디퍼런스를 계산을 해서 총 4가지의 형태로 피처를 추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피처는 인풋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태스크가 진행된 10초와 그 뒤에 10초 해서 총 20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풋 데이터에 넣었고, 태스크 이후에 있는 10초를 더 사용한 이유는 이 NIRS 시그널 자체가 조금 반응이 느려서 태스크 이후에 10초를 더 사용을 해서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풋 데이터까지 다 이제 처리를 완료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 성능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필요한데 지금 화면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CNN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CNN의 스트럭처를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CNN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됐던 3가지의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삼아서 2가지,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모델과 지금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이 CNN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분류 성능이 좋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CNN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CNN의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CNN이 이미지 기반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해당 연구에서도 이 FNIRS 시그널,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2가지 종류를 가지고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샘플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회색조로 이미지로서 표현을 한 인풋 데이터 하나랑 그다음에 STFT를 적용을 한 컬러풀한 이미지 해서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한 2가지 메소드, 그러니까 2가지의 이미지 데이터로 인풋 데이터를 각각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CNN 같은 경우는 그냥 3가지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4가지 4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2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CNN 모델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은 모델을 사용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분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5-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2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주먹을 꽉 쥐는 것과 왼쪽 주먹을 꽉 쥐는 모토 익스큐션과 모토 이미저리 각각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넣어서 분류 성능을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면 일단은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삼은 게 바로 SVM, MLP, PBL, MC, RBFN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모토 익스큐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했죠. 그 피처 중에 옥시헤모글로빈에서의 피처를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했을 때 분류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M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터 이미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합한 토탈 헤모글로빈에서 가장 모든 세 가지 모델에서 모두 분류 성능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이미지 기반으로 한 CNN에서 얼마나 더 기존 모델 대비 더 좋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모토 익스큐션에서도 기존 세 가지 모델과 동일하게 옥시헤모글로빈에서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두 가지 데이터 형태에서 모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기존 세 가지 모델이랑은 조금 다르게 모토 이미저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 성능을 확인을 했을 때도 옥시헤모글로빈에서 가장 좋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결과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모델 대비 이 CNN에서 분류 성능이 조금이라도 좋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분류 성능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모토 익스큐션이랑 모토 이미저리 각각 주먹을 오른쪽으로 쥐는 것과 왼쪽으로 쥐는 것, 그 다음에 왼쪽 풋과 오른쪽 풋을 결합한 것, 그 다음에 레스트 이렇게 네 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또 어떤 모델에서는 옥시헤모글로빈의 분류 성능이 가장 좋았고, 또 어떤 모델에서는 디옥시헤모글로빈에서 가장 좋았고, 어떤 모델에서는 토탈 헤모글로빈에서 가장 좋았고, 약간 조금 뭔가 일관된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아무래도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CNN 기반의 모델에서 모토 익스큐션이나 모토 이미저리 둘 다 더 좋은, 거의 약 10% 이상의 분류 성능이 차이나는 결과를 도출됐다라는 거를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해당 연구에서는 CNN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만, 이 CNN이 다른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의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조금 더 나은 분류 성능을 보인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CNN의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타임 포인트 데이터를 준 게 아니고, 얘를 이제 STFT를 사용해서 이미지로 변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타임 포인트, 그러니까 샘플 포인트를 가지고 회색조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화 시킨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넣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했고, 이러한 작업이 기존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서 어떤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이미지로 변환을 했을 때 CNN 모델에서 더 나은, 그러니까 특히 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는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인다는 걸 확인을 한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분류 성능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막 높은 정도는 아니었죠. 왜냐면 거의 높아도 한 70%대 분류 성능이었으니까.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도, 해당 논문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더 진행돼야 된다고 본 논문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가 기존에는 이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각각 사용하는 연구도 보긴 했는데, 해당 연구에서도 사실 이렇게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다 각각 사용을 했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 이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어떤 컨캐디네이트 한다던가 어떤 결합된 형태를 가지고 그것도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했으면 조금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